홍준표가 완전히 국감장을 장악했습니다. 홍준표가 국감장을 대선 후보 유세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꾀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복무제를 희한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엉터리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화 병무청장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병력 거부와 병력 기피를 선생님이 학생 가리키듯 가리키고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졸지에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아들의 병무비리에 대한 것도 국정감사를 잘 활용해서 속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자,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가 홍준표의 시원한 국감장으로 안내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꾹꾹 부탁드립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는 원본은 그대로 살리면서 필요 없는 시간들을 확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국감장으로 홍준표 응원하러 갑시다. 대체복무 대상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 거부를 했습니까? 병력 거부를 했습니까? 집총 거부. 집총 거부했죠? 예. 집총 거부하고 병력 거부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에 준하는 게 이제 대체역제도가. 그러니까 예. 군으로 가도 집총을 하지 않는 그런 부서로 보내든지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그걸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일괄적으로 병력 거부로 몰아갔기 때문에 지금 대체복무제도라는 희한한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대체복무의 계기가 된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실시하라 그랬죠. 예.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내심의 자유와 외부로 발현되었을 때 자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헌법상 내심의 양심의 자유는 무제한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억압할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양심이 외부로 나타났을 때 그때는 헌법상 제한 가능한 자유가 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에서 말하는 이 판결은 이 엉터리 중에 이런 엉터리 판결이 없어요. 근데 그 엉터리 판결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주 곤욕스럽게 병무청이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출발은 집총 거부하는 것을 병력 거부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때 아예 처음부터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총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나 그 군 내에 보직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은 이거는 나중에 참 비난받을 겁니다. 이렇게 헌법의 기본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기본도 망각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금 대체복무제도라는 희한한 제도가 생겼다. 그걸 우선 하고 두 번째 병무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공정이죠? 공정입니다. 공정이죠. 네.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도 결국 공정 문제로 기착이 되는 겁니다. 모든 병무행정을 하실 때 공정한 판단을 하시고 징집도 모두 공정하게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병력 자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 저하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현재 군의 구성을 보면 육군도 한 34%가 기관병이죠. 일종의 모병제죠. 예. 해군의 57%가 지금 모병제입니다. 기관병이죠. 그 다음에 공군의 45%가 기관병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해병대는 33%고 특전사는 78%가 기관병입니다. 지원병이죠. 그렇다면 엄청나게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 판에 병무청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게 결국 대한민국도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서 기관병제,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모병제로 가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방비죠. 그렇죠. 지금 병사 월급을 계속 인상해주고 있잖아요. 인상해주는데
그 병사들이 그 짧은 복무 기간 동안 전력화가 되어 있나? 전력화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롱 군대 육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예 강군으로 만드느냐. 그게 나는 모병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아예 병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지원병 제도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고 대신 그 지원병에 한해서는 충분하게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고 장교는 월급 얼마 주고 그 병은 얼마 주고 하사관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모병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충원을 국방비를 새롭게 세목으로 만들어서 20세부터 50세까지는 남녀 불문하고 국방비를 징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근에 BTS 병력 면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한테 군으로부터 군복무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대신에 국방세를 또 남녀 불문하고 국방세를 무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지금 이미 노르웨이나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지금 업무징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세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예 강군으로 군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 그러면 군의 일자리가 한 35만 개, 40만 개가 일자리가 생기죠. 새로운 직업군들이. 그것도 국방병무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 충원을 하고 정예 강군을 만들고 나이롱 군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북한의 특수 8군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정예 강군을 한번 만드는 길을 병무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